저희 세션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 같이 1시간 반인데요. 1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가실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재밌게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는 스플렁크, 시스코가 스플렁크를 인수한 지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스플렁크가 어떠한 솔루션인지, 그리고 거기에 요즘 핫 트렌드이죠. AI. 이 AI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 AI 얘기를 우리 스플렁크가 한 8년 전부터, 한 엄청 오래 전부터 이세돌 프로가 이제 알파고와 바둑하기 전부터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AI와 그 머신러닝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이 토크쇼 형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더 재밌게, 좀 쉽게, 편리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오늘 발표를 저는 진행하는 사회자를 맡은 스플렁크의 중심 정윤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박수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저희 패널 분들 3분이 계시는데 이 3분들이 각자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플렁크에서 보안 솔루션 담당하고 있는 프리세스 S입니다. 조남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옵저버빌리티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세일즈 엔지니어 정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플렁크 팀에서 아주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역할로 네, 옵저버빌리티 쪽 SE를 하고 있는 박지윤입니다. 네, 이 톡톡 튀는 매력 덕분에 저희 지훈 프로가 다음 주에 결혼을 합니다. 한번 축하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그 스플렁크의 AI 여정에 대해서 하나씩 까는 이런 식으로 토크쇼를 좀 준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딥다이브 세션이어서 스플렁크 쪽에 대한 지식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스플렁크가 정말 실제 어떠한 솔루션인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스플렁크가 어떤 건지 저희 스플렁크에서 가장 오랫동안 SE를 하고 계시는 인호 이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플렁크를 좀 아셔야 오늘 계속적인 이제 스플렁크를 가지고 AI 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의 히스토리부터 지금 현재 트렌드까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스플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렁크는 이제 스키마 정의 없이 정형, 비정형, 반정형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것을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플랫폼 솔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솔루션이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저희 스플렁크 솔루션을 마치 보안용으로만 쓰고 있는 형태로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완벽한 오해이시고요. 제조 쪽이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관리로도 쓰고 계시고, 다른 보험사 같은 경우는 마케팅 용도로도 쓰고 계시고요. 유스 케이스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시스코랑 합쳐지면서 저희가 옵저버빌리티 그리고 네트워크 가시성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에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스플렁크에 넣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역할들, 뭐 조사 분석이 됐든 탐지가 됐든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어떻게 AI와 연결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스플렁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라든지 혹은 매트릭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싶은 위협 혹은 알고 싶은 시스템 이슈를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탐지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분석을 하게 되고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찾아낸 원인과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죠. 이렇게 탐지, 조사 분석, 대응 단계에서 각각 AI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탐지를 할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탐지 체계를 꾸린다라고 했을 때는 정해진 규칙 기반의 탐지를 주로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탐지 체계를 꾸리다 보면은 규칙 기반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추가 시나리오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 모델 학습 기반으로 해서 동적인 탐지를 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LLM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는 LL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맥락 아니면은 그 문법, 신텍스 기준으로 탐지를 하게 만든다든지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지 체계들이 시스템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넘어가는 케이스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전체 탐지 로직이 정말 효율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물론 사람이 한 땀 한 땀 리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또 AI 기술, LLM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 탐지 로직이 얼마큼 잘 구성되어 있는지, 중복되는 것들은 없는지, 최적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적용시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사 분석 단계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발생한 이벤트들, 발생한 경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AI가 먼저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추가 분석을 이러이러한 부분도 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안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조치 권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 액션 단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자동화 플레이북을 많이 작성하시는데, 이러한 플레이북을 또 역시 AI가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체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조치 액션을 직접 AI가 수행할 수 있게끔 AI 에이전트를 빌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은 조사 분석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의사 결정, 그리고 실제 조치를 취하는 액션을 모두 다 AI가 수행하게 되는 자동화 프로세스, 클로즈 서클, 오토노머스 체계를 구현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은 특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AI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 그렇죠. 라는 법과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그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 스플렁크로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운영 환경에서 그 인프라 운영이든 네트워크 운영이든 보안 운영이든 이런 운영 환경에서 이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실제 운영 환경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그 더 나아가서 더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놓는 역할을 AI와 함께 그 우리 스플렁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연계가 되는지, 우리가 말로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AI가 연계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플렁크 AI 툴킷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스플렁크가 제일 잘하는 거는 아까 제가 스플렁크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 시각화를 잘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라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되는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스코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플렁크가 기본 기능으로서 잘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플렁크가 너무나도 잘하는 솔루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AI 툴킷이라고 스플렁크 플랫폼 위에다가 하나의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야 할 역할을 AI 툴킷이라는 솔루션으로 패키징화해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까지도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좀 더 폭넓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도 써 있지만은 모델 트레이닝, 이게 알고리즘 선택 이런 것들이 결국에 데이터 사이언스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그 역할들을 이제 단순히 데이터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스플렁크로 정제를 하고 선처리, 전처리를 다 하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머신을 학습을 시킬 것인지, 그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상 행위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이런 AI 툴킷이라고 하는 것 서비스를 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뭔가 그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그 위협 인텔리전스 연구팀에서 만든 사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딕셔너리 DGA라고 들어보셨습니까? DGA, 도메인 제너레이션 알고리즘.
공격자들이 가상의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특히나 본넷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접속하는 주소를 이렇게 무작위한 문자열로 생성해서 도메인 네임을 만들어서 그래서 등록하고 접속 주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공격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도메인 제너레이션을 할 때 그냥 랜덤하게 알파벳을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알파벳들이 읽을 수 없는 문자들이 무작위로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생성된 데이터를 탐지하는 방식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데이터의 불확정성을 수치화시키는 엔트로피. 네.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은 경우에 그래서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된 거다. 혹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특히 영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어를 읽을 수 있으려면은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발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에서의 자음은 모음은 A, E, I, O, U 5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하게 그냥 문자열을 생성을 시키면은 압도적으로 자음이 많아요. 모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음이 뭐 4개, 5개 이상 연속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작위로 생성된 이름일 수도 있겠다라고 탐지하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탐지해 왔었죠. 그래서 이제 공격자들이 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로 생성하지 말고 그냥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그렇죠. 실제 있는 단어들을 추출해서 무작위로 이어붙이면 이게 딕셔너리 DGM입니다.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내용들. 그렇게 하시면은 다 읽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미가 뭔 얘기지 싶기는 하지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탐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로직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많은 연구를 해봤지만 어떤 정해진 로직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트레이닝 기법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키려면은 학습시킬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만 개 정상적인 도메인과 6개 서로 다른 악성 코드가 생성한 가짜 도메인, 딕셔너리 도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악성 코드는 균등한 비율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도메인과 비정상적인 악성 도메인을 딱 반반씩 배치를 해서 데이터를 아주 그 편차 없이 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 알고리즘으로는 LSTM을 사용했습니다. LSTM은 롱 숏텀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가 신경망에다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이것을 중요한 것은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그래서 장단기 메모리를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시퀀스 처리나 문자열 처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성능이 잘 나오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LSTM 딥러닝 모델에다가 이것은 정상인 거고 이것은 악성인 거야 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학습을 시킨 이후에 실제로 얘한테 테스트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 뒤로는 이게 정상이야? 악성이야? 구별해봐 라고 계속 정상과 악성 도메인들을 보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이 모델이 잘 인지해내는가를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게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F1 스코어라는 것입니다. 이 F1 스코어는 이 모델이 탐지한 내용의 정확도와 재현율, 즉 프리시전과 리콜이 얼마나 좋은지 이 두 가지 수치가 모두 다 높아야만이 이 F1 스코어가 높다고 나오거든요. F1 스코어는 0부터 1 사이의 값인데 0.8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용할 만하다, 활용할 만하다라는 신뢰도가 것이고 높다. 1과 가까워질수록 0.96 정도면은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F1 스코어를 우리가 구할 때는 정밀도라 프리시전이라는 것은 이 모델이 이것이 악성이 맞습니다 라고 판단한 것 중에서 진짜 악성인 거가 비율이 얼마나 높은가, 즉 오탐 없이 얼마나 잘 정확하게 진단해냈는가라는 것이고요. 재현율이라는 것은 전체 악성 중에서 이 모델이 악성이라고 골라낸 비율, 즉 놓치는 게 없이 얼마나 잘 탐지해냈는가
즉 미탐지가 얼마나 적은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 튜닝을 할 때 오탐을 낮춰서 정확도를 높이면 미탐지가 많아지고요. 그렇죠. 예, 미탐지를 없애기 위해서 재현율을 높이면은 오탐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높은 수치로 나오게 해가지고 0.96까지 나온 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여러 모델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저희가 저희 스플렁크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활성화해봐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이 딕셔너리 DGA를 탐지할 수 있는 앱을 스플렁크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모델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안 이슈 건 탐지 건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안 그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로 또 다른 IT 운영 관련된 케이스도 또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함께 참여를 했던 국내 이제 한 통신사에서 저희 6개월 정도 같이 했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이 재구성한 내용을 샘플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되게 남용 프로님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고객사 또한 데이터 소스가 넷플로우라는 데이터 소스였어요. 그래서 그 넷플로우라는 데이터 소스의 특성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5투플이라고 해서 되게 간단한 필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적지 IP, 출발지 IP, 포트, 프로토콜, 패킷 수, 바이트 수 같은 모두가 아는 필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필드들을 그대로 모델한테 피딩을 해서 모델에게 이 플로우가 혹시 이상한지 아닌지 행위를 검증해줘라고 하면은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현존하는 모델 중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 뭐 퓨샷이나 제로샷 같은 걸로 이제 많이 테스트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ML이나 DL 모델에서는 반드시 이 필드들을 전처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통계 작업을 내는 건데요. 여기 장표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number of flows 그리고 가로치고 5 minutes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은 소스 IP에서 5분 동안 왔던 플로우의 개수라던가 아니면은 미니멈 바이트 5분 동안 통계를 냈을 때 바이트가 가장 작았던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이 5 투플의 필드들에서 여러 가지 통계치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들을 가지고 딥러닝이라던가 머신러닝 모델에게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플로우가 해외에서 들어왔던 유입됐던 플로우 중에 이상한지 아니지 혹은 우리 디바이스에다가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 탐지의 시그널로 하나 사용을 하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였고 이 모델의 성능을 높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탐이 많아지면 미탐이 많아지고요. 미탐이 많아지면 또한 오탐이 많아지는 그런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간에 우리는 관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팀에 3명밖에 없는데 이 3명이 70만 개의 오탐치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는가 해서 모델 성능을 다시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델 트레이닝 여기가 보게 되면 저희가 화살표로 이렇게 사이클로 돌고 있는데 모델 트레이닝을 해서 스코어링을 하고 그 스코어링 결과를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데이터 전처리 작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통계치를 통해서 전처리했던 데이터에서 이상치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더 잘 인디케이트 할 수 있는지 그 요소들을 통계적으로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스플렁크에 있는 DSDL이라고 하는 딥러닝 툴킷을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던가 랜덤 포레스트라던가 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하나의 fish라는 명령어로 아주 잘 쉽게 호출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환경에서는 도커 환경을 준비를 해주시고 컨테이너 환경 위에서 모델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델 전처리는 스플렁크의 아주 강력한 빅데이터 처리 데이터 엔진인 스플렁크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모델에 대한 성능은 이제 GPU라던가 아니면 도커의 성능을 이용해서 트레이닝 시간을 짧게 그리고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드리는 시간도 더 짧게 도와드렸던 사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 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원하는 형태의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이제 그 알고리즘부터 해가지고 어떤 피처, 어떤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더 선정하고 그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런 그 절차들, 이런 부분들을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 AI, 그 LLM 그 챗GPT와 같은 이런 쪽에다가 뭔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AI 기능을 좀 이용해서 아까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AI로 한번 위임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스플렁크가 잘하는 거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변환하는 역할을 아까부터 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속 모델을 만들고 평가를 했어야 되는 이 반복적인 작업이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AI 프롬프트에다가 지금 있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알맞은 알고리즘과 파라미터를 찾고 이거를 평가하는 작업을 반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그동안 이제 AI 과제였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AI한테 위임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 알맞은 알고리즘과 파라미터, 그다음에 피처, 타겟 베리어블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 이제 고객 이 AI가 스플렁크 MCP와 연동을 해가지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넷플로우의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아주 알맞은 필드명 그리고 피처와 타겟 베리어블과 그다음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추천을 해서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이제 알고리즘과 어떤 필드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추천을 해주면서 결국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을 AI로 이제 위임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결국에 이런 그 어려웠던 그 도메인 널리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그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이 이 우리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건지, 어떠한 피처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걸로 오히려 이제 LLM에게 질의를 해서 LLM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수월하게 처리를 했다, 이런 얘기신데요. 이 LLM이 결국에 지금 많이 핫하지 않습니까? 핫한데 이 LLM을 스플렁크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방식처럼 이렇게 뭔가 좀 더 액티브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네. 그 여러분 LLM을 사용하실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시는 아이디어가 웹페이지에 GPT 화면에 접속해서 직접 질문을 하시고 탑을 받으시고 질문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스플렁크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LLM에게 던져서 이것을 LLM이 분석한 결과를 받아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스플렁크로 파워쉘 스크립트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LLM에게 자동으로 질의를 해서 이 스크립트가 악성일지 아닐지, 만약에 악성이라고 판단했다면 이 스크립트 내용 중에 어떤 게 왜 악성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받아서 들어온 로그의 옆에다가 이것에 대한 분류, 탐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 디스크립션을 같이 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탐지 체계를 꾸릴 때 첫 번째로 스테이틱한 규칙에 의한 탐지, 그리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모델링에 의한 동적인 다이나믹한 탐지, 그리고 또 LLM, 지식을 가진 LLM을 이용한 지식 기반의 이 이벤트의 정보의 내용 기반, 컨텍스트 기반의 탐지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스플렁크에는 일단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LLM이랑 잘 코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실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플렁크 AI 툴킷이라는 앱이 존재를 하고, 이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제 무료로 배포가 되어 있는 AI 툴킷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 동그라미 이제 돋보기처럼 확대되어 있는 상용 AI나 로컬 AI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챗GPT나 뭐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이런 상용 AI도 쓰실 수가 있고, 그 올라마, 고객이 폐쇄망에서 운영을 하신다라면 이제 올라마 형태로 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의 LLM 모델을 연동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픈 AI 형태로 해서 VLLM과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AI와 연동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에 이런 식으로 AI 툴킷이라는 앱이 있고 그 앱을 통해서 스플렁크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와 이미 정의되어 있는 외부의 LLM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사 분석할 수가 있다. 뭔가 이런 AI의 레버리지 그 활용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저기에 보면은 색깔로 이제 파운데이션 색 8B라고 하는 별도의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이 되게 색깔 칠을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물론 우리가 LLM을 돌릴 때 GPU나 GPT나 예. 제미나이 같은 상용 LLM을 돌릴 수 있으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베스트죠. 좋은데 네. 문제는 비용과 정보 보호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용 LLM을 쓰시는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지리를 보내는 지리의 크기, 즉 개별 단어의 개수, 토큰의 개수만큼의 비용 차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대화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들어오는 이벤트들에 대한 분석을 상용 LLM에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이 이벤트의 양만큼의 토큰 비용이 차지가 됩니다. 즉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 경우에 이것이 이제 외부 LLM으로 공유되는 게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와 우리가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지만 우리 조직에서는 어려워요. 연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런 허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다가 직접 GPU 서버를 구동을 시키고 여기에 모델을 직접 올려서 돌리면 이러한 이슈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 그럼 로컬에다가 제미나이나 GPT급의 수백 빌리언에 이르는 굉장히 이 화려한 모델들을 돌리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백 장 이상의 GPU가 필요한 우리에게는 그런 만큼의 GPU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에 꾸릴 수 있을 만큼의 GPU 1개, 4개, 8개 이런 정도 서버에서 돌릴 수 있으려면은 모델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라마 3.1 8빌리언 모델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픈되어 있는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튜닝이 되고 있는 모델이죠. 이 라마 3.1 8빌리언 매우 가벼운 80억 파라미터를 가지는 8빌리언 모델에다가 여러 가지를 학습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정보 보안에 특화된 데이터만 학습을 시켰습니다. 최신 취약점 정보라든지 공격자 TTP 정보라든지 위협 인텔리전스라든지 그 정보 보안과 관련된 법규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그렇죠. 내용들만을 집중 학습을 시켜서 이것이 매우 가벼운 경량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은 성능이 나오도록 만든 거죠. 적어도 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네. 저도 보안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 별도의 LLM에다가 질의하지 않고 경량화된 모델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로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벤치마크 데이터가 CTI로 시작하는 것들이 사이버 위협에 관한 여러 가지 LLM의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질의응답서, 질문서에 해당하거든요. 이 질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답변을 잘 하는지 테스팅해 본 결과 저희가 가장 최근에 파인 튜닝해서 내놓은 파운데이션 색 AP 리즈닝 모델의 경우에 GPT-5 나노 모델과 거의 흡사하거나 더 나은 성능까지도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빌리언의 매우 가벼운 모델을 여러분이 로컬에서 조금만 투자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GPU 서버 위에 올려서 우리 회사만의 LLM을 꾸릴 수 있으신 것이죠. 훌륭한 모델이네요. 이 모델을 어디가 만들었다고요? 시스코가 저희 네, 스플렁크 저희 시스코가 만들었습니다. 직접 네. 만들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모델을 그 LLM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 그 보안 관제 환경에 뭔가 그 어드밴테이지 역할들을 좀 더 부여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 다 문서로 그 셋업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글로 만들어 놨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희에게 질의해 주시고 저희가 그 질의해 주신 분들께 이런 셋업 가이드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활용하실 수 있는 플룸프트 예시까지 아, 그렇죠. 예, 제 눈이 빨개져가면서 만들어가지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고생하셨던 거 저도 알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8B 모델, 시큐리티 8B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 그 8B 모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운영 사례 환경에서 어떻게 운영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허깅 페이스에 게시되어 있는 이 파운데이션 색 AP 모델 카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수 있다 여러 가지 활용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써 있죠. 아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는 정보에 대한 요약. 예, 어떤 정보가 이렇게 떴을 때, 꽤 길이가 긴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것을 핵심만 짚어서 요약을 만들 수 있고 또 요약을 할 때도 플룸프트에 따라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요약할지 그렇죠. 경영진 대상으로 쉬운 단어만 써서 요약시킬지 이렇게 맞습니다. 시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분류,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뭐 악성 코드와 관련된 거일까요? 디도스와 관련된 거일까요? 아니면 인증 회피와 관련된 거일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응 로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하는 작업도 자동화시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체명이 어떤 것들인지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론 및 생성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 것 같은가? 조치 계획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 추가로 분석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대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 관제 환경, 결국에 이 모델 자체가 이제 보안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 이 모델을 활용해서는 결국은 보안 관제 쪽에서 활용을 하실 거고 그 관제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미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AI의 혜택을 이용을 해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샘플이 좀 더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어떤 탐지가 떴을 때 어떤 것들이 탐지가 됐습니다. 언제 관련된 이벤트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떴을 때 이 이벤트를 AI에게 바로 LLM에게 던져서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AI가 판단할 때는 어떤 것으로 판단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이벤트를 기반으로 추가로 분석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이 이벤트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LLM이 미리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이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안 관제 센터에서 있는 여러 관제 인력들이 처음 오늘 입사한 초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AI가 가이드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이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은 이것은 네트워크 행위예요. 이거는 뭐 디도스와 관련된 행위예요. 이것은 인증을 우회하는 행위예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런 베이스 없이 이벤트를 던지면서 이러이러한 뭐 6가지, 7가지 분류 체계로 분류를 하시오라고 하면은 바로 분류돼서 나오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체계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시키기 전에 먼저 샘플을 좀 일부 만들어서 한 10개나 20개 정도 만들어서 이거는 뭘로 분류하고 이거는 뭘로 분류하고 이렇게 데이터와 레이블을 미리 갖춰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부터 분류해봐라고 하는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훨씬 더 정확도도 올라갈 뿐더러 우리 조직 특성에 맞는 결과를 또 받아보게 만드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뭐 파워쉘이 위험한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로직으로는 탐지하기 좀 애매한 것들, 그 중에 또 개인정보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탐지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패턴 매치를 해보셨을 겁니다. 힘들죠. 힘들죠. 네. 수많은 잘한대요. 오탐의 잘한대요. 향연, 이메일 주소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엣이 있고 점이 있고 해봤자 어마어마한 가짜 데이터들 오탐도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LLM에게 던져서 이것이 개인정보인 것 같은가? 라고 물어보면은
상당히 높은 정확도. 이것은 전화번호고요. 이것은 이메일 주소고요. 이것은 위치 정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또 정확하게 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탐지를 할 때나 데이터를 분류할 때나 혹은 그 처리 효율을 위해서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인사이트를 얻는 곳에 이렇게 LLM을 연계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죠. 신통방통하네요. 네. 그렇죠. 이것만 들으면은 거의 뭐 최강의 모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의 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건가요? 그 데이터 코드 오프 데이트는 작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작년 4월 이후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얘는 아직 모를 수 있다. 그 부분은 어느 모델이나 그쵸. 가지고 있는 한계죠. 우리가 LLM 모델을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학습시켜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답변을 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LLM 자체의 모델 자체의 한계의 특성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사 정책이라던가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회사 내부에 갖고 계신 정보들을 활용해서 LLM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벡터 DB라고 하고 이거에 쓰이는 기법을 RAG라고 합니다. 뭐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정보들을 조합해서 LLM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LLM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 수 있게끔 DB에서 참조해 오는 기술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스플렁크에 아까 도커를 활용해서 아까 저희가 딥러닝에 대한 서빙을 하고 그랬던 똑같은 구조로요. DSDL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앱 생태계를 통해서 RAG를 아주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예. 그 레그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레그를 이렇게 스플렁크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알림이 오게 되죠. 관제 인원이 받을 수도 있고 운영팀이 받을 수도 있고 알림의 세부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스플렁크라던가 아니면 다른 시각화 툴에서 대시보드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아마 시각화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드릴 다운으로 분석을 하시겠죠. 그럼 시스템 오류 로그라던가 아니면 이슈에 대한 탐지 내용이라던가 한 정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스플렁크 대시보드에서 이 벡터 DB에 저장되어 있던 과거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러블 슈팅을 바로 LLM에게 질의를 할 수가 있고 그 질의를 할 때 참조해오는 답변을 벡터 DB에서 우리 스플렁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참조해서 가져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럼 벡터 DB를 어떻게 넣느냐? 그쵸. 우리 이미 스플렁크 인덱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벡터 DB에 어떻게 넣죠?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것 또한 UI를 통해서 벡터 DB에 아주 쉽게 콜렉션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DSDL의 클릭 방식의 대시보드가 를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 RAG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또는 그 이외의 데이터들을 이 별도의 그 벡터 DB에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벡터 DB에 넣을 때 저희가 손쉽게 UI에서 넣을 수 있는 체계도 제공해 드리지만 동시에 UI에 있는 기능들을 스플렁크 서치 창에서 그렇죠. 서치 명령어, SPL 명령어로 한 줄만 실행시켜 주면은 동일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걸 제공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한 땀 한 땀 넣어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발생하는 우리 내부 문서라든지 새로 업데이트되는 최신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동화된 그렇죠. 인베딩 파이프라인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PL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을 스케줄 걸어가지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수행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별다른 개발, 코딩 없이 자동화된 RAG 파이프라인을 또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RAG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별한 그 질의를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된 그 모델은 아직 그 아웃데이트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 그 RAG 그 벡터 DB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답변을 해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RAG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오픈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시험 보실 때는 아무 데이터 없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만 답변을 내잖아요. 근데 RAG라는 것은 옆에 참고서 하나 펴져 있는 거죠. 이 참고서 내용이 지식 데이터베이스, 벡터DB가 되는 것이고 시험 문제가 있으면은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을 찾아서 그렇죠. 보고 답변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RAG 동작 원리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예, 제가 간단한 실험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파운데이션 색 AP 모델은 작년 4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매우 정확하게 답변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4j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은 깔끔하게 잘 답변을 하죠. 그런데 작년 11월에 있었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취약점, 그렇죠. 예, 심각도 10점짜리 아, 예. 여러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었던 맞습니다. 예, 그 취약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모르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답변을 합니다. 이상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할루시네이션이 예, 발생하거든요. 그쵸. 물론 플룸푸트로 너 아는 것만 대답해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지만 네. 그냥 뭐 물어보면은 할루시네이션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최신 취약점 정보들을 벡터DB에다가 쭉 임베딩을 시켜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제가 보낸 이 질의 내용,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 (RCE) 취약점과 가장 흡사하게 디스크립션이 돼 있는 설명이 되어 있는 문서가 벡터DB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게 그 화면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RAG 레퍼런스 CVID 2025-55182가 벡터DB에서 찾아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벡터DB에서 찾아진 내용과 제가 물어본 내용이 같이 LLM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LM이 이 참고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RC는 뭐 페이스북에서 어쩌고 저쩌고 취약점 점수는 심각도 점수는 10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AG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였습니다. RAG는 오픈북이다라는 그 얘기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스플렁크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LLM에게 질의를 해서 LLM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했잖아요. 오히려 이제 약간 반대로 우리 데이터는 이미 스플렁크에 있고 우리가 쓰는 챗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여기서 우리 쪽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거가 혹시 없을까요? 있죠. 이것을 위해서 MCP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네. 즉 LLM이 자신이 알고 있는 데이터 외에 내부의 여러 정보들을 자유롭게 탐조해서 이것을 취합한 정보를 답변할 수 있게끔 LLM과 우리 내부 시스템 혹은 외부 어떤 것들과 통신하기 위한 규약으로 MCP라는 게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플렁크도 이 MCP 프로토콜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스플렁크에다가 MCP 서버를 세팅하시게 되면은 LLM이 스플렁크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성하고 구현해가지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플렁크에다가 MCP 서버라는 앱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스플렁크 MCP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MCP를 지원하는 LLM 서비스에다가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클로드에다가 스플렁크 MCP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준 경우인데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클로드 화면에서 질문을 할 때 스플렁크에서 이러이러한 정보를 얻어보고 싶어라고 그냥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은 이 클로드 LLM이 스플렁크에 직접 자기가 쿼리를 해서 쿼리된 결과를 예쁘게 해석해서 표 혹은 그래프 혹은 문장으로 생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데이터가 스플렁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르는 내용들을 우리 MCP 커넥션, 그 MCP 소통을 통해서
스플렁크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취득해서 그것들을 이 LLM의 그 인사이트, LLM의 그 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고객한테 답변을 해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실제 그 MCP 서버가 어떻게 이제 설치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이제 MCP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MCP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 뒤에서 보면은 이제 MCP가 제공하는 도구, 툴링이라고 하는 이제 툴 기능이 좀 필요를 하고요. 그 MCP가 어떤 툴을 제공을 하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플렁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9가지의 툴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9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그 SPL 문의를 이제 실행을 하는 run query라고 하는 이제 툴 기능하고 메타데이터와 인덱스 사용자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회하는 그런 9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얼선스프 SPL이라는 앱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또 추가적인 4개의 기능 툴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자연어를 질문을 하면 이제 스플렁크 서치 랭귀지로 변환하는 그 제너레이트 SPL이라는 앱 툴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된다라면 이제는 드디어 클라이언트가 AI니까 사스 AI든지 로컬 LLM하고 연동을 하면서 이제 스플렁크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AI가 조회를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이 MCP 서버 앱이라는 게 스플렁크에 설치가 돼서 LLM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이걸 레디를 해놓는 상태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LLM이 어떠한 별도의 우리가 요청한 것들을 그러니까 LLM은 결국에 사용자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스플렁크로 접속을 하고 MCP로 접속을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리드해서 그 정보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혹시 데모 예제가 혹시 있을까요? 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MCP를 이용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챗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거랑은 이제 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AI가 MCP 서버에 접속을 하면 AI가 내 데이터를 보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챗GPT나 제미나이 인터넷망에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대비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내 데이터와는 많이 상관없는 형태의 일반적인 포멀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조사 반도체 쪽 제조사 쪽에 있는 데이터였고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저한테 말씀을 한 상태에서 제가 그걸 가지고 AI가 얼마만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겁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조 공정이다 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이다 보니까 싱글 스레드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트하고 엔드라는 이제 시작과 끝에 키워드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시작과 끝 안에서 어떠한 서브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반도체 공정의 라인별로 따라서 그 제조 생산 설비에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어떨 때는 1, 2, 3, 4, 5, 6, 7, 8, 90, 10가지 단계로 끝나면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판단을 하시고 어떨 때는 1, 3, 5, 7, 9로 끝나면 이제 비정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 비율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97% 정도의 정상적인 케이스가 그날 발생했다라면 이제 오늘의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은 정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96%, 95%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무슨 문제가 이벤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이상 행위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때 그 LLM을 이용한다 그 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97%의 데이터를 이렇게 1, 3, 5, 7, 9 이런 형태의 패턴을 잘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상 패턴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상 패턴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AI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찾으면서 아까 이런 케이스를 사람이 쿼리문으로 만들거나 분석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꽤 스플렁크의 지식이 많은 수준의 아주 엑스퍼트 레벨의 분석 처리를 했어야지만 되는데 자연어로만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까지도 바로 쉽게 한 몇 분도 안 걸려서 바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검색을 해볼 수 있고 분석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해서 스타트와 엔드,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에 스타트와 엔드 사이에서의 그 정상 패턴과 비정상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LLM에게 질의를 했을 때 이런 이상 패턴이 있는지 알아줘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쭉 얘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만들어줬다. 예, 그렇죠. 예, 훌륭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AI를 써보니까 너무 똑똑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질문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누구나 신입사원인 것처럼 해서 질문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정확한 형태의 패턴 분석을 하고 이상 패턴까지 찾아내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혹시 이 AI가 대시보드도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최종적으로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줘라고 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들이 한 6-7개밖에 안 보이지만 스크롤을 다운해 보시면 한 15개 정도까지 해서 운영자라면 이 정도의 대시보드는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질문은 한 번을 했지만 제 마음속을 제대로 읽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꽤 많은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대시보드를 크게 손댈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예. AI가 만들어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예, 결국에는 데이터는 다 스플렁크 안에 있고 그 내용들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파트너가 됐든 운영 담당자가 됐든 뭐 아니면 저희 같은 제조사 벤더가 SE가 됐든 그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이용해서 이런 대시보드들을 만들어서 운영자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 LLM이 단 몇 분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이런 운영 환경을 제공해 준다.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말고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AI가 재밌어서 이제 스플렁크랑 또 다른 이제 케이스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컬 LLM하고 연동을 해본 거고요. 데이터는 이제 에이전트가 설치되었으니까 그 호스트 네임하고 소스 IP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메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지훈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넷플로우 데이터, 서버들 간에 이제 호출하는 소스 IP하고 포트, 그다음에 타겟, 데스티네이션의 IP하고 포트 정보를 가지고 바이트를 가지고 어느 서버가 어느 A 서버가 B 서버를 호출하는지를 이제 플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카프카 서버, 메시징 서버가 장애가 나면 어떤 서버들이 영향을 받는지라고 제 질문을 해본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 서버가 죽었으면은 카프카 메시징 서버로 어떤 서버들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리고 이 메시징 서버로부터 누가 데이터를 수신해 가는지를 이제 영향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던 케이스였죠. 예. 이렇게까지 활용하실 수 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 그 오픈 소스 네, 그렇죠. 노컬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라이트 모델을 이용해서도 이런 정도의 그 인사이트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저보다 더 나은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예.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게 이제 PM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 서버를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쵸, 어떤 그쵸. 영향도를 받는지도 맞습니다. 알아내셔야 되는데 사실 그걸 엑셀표나 그러니까 서버가 많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거 플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실제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그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장애 났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서비스가 안 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파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이럴 때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게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그 MCP를 활용해서 우리 스플렁크가 서버의 역할로 스플렁크에 있는 데이터를 LLM에게 잘 전달해서 LLM이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우리 스플렁크가 MCP를 이용해서 뭔가 별도의 뭔가 다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또 없을까요? 네. 지금까지 보셨던 이 MCP, 스플렁크 MCP를 호출하는 거는 이 클라이언트 별도의 이제 MCP를 호출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미나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입력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거였는데요. 요즘에는 챗옵스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많은 관제하시는 분들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있는 과제로 그 챗옵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의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큰 챗옵스 그리고 MCP 클라이언트에 대한 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직이 맞아요,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만들거나 프론트엔드를 구축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렵거나 우리 조직이 작거나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플렁크를 운영하시는 팀 입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다른 MCP 서버를 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배경에서 나온 게 스플렁크 이제 AI 에이전트 빌더라는 거고요. 그래서 스플렁크가 다른 MCP를 콜할 수 있도록 이번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이 여지껏 했던 내용, 나왔던 내용들이 답변하는 AI였죠. 근데 최근에는 답변하는 AI를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이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일을 하는 AI.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휴먼 인더 루프를 가정 기반으로 해서 AI 에이전트에게 이제 일을 시키는 것들로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근데 스플렁크에서도 이 전체 AI 에이전트에 대한 구현에 관한 전체 흐름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아키텍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AI 레디 형태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원천 데이터, 머신 데이터 레포지토리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아까 보셨듯이 뭐 보안이면 보안, 운영이면 운영에 특화된 파운데이셔널 모델들이 있겠죠. 아까 남영 프로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파운데이션 모델들과 그리고 RAG 그리고 또는 이제 최근에 놀리지 그래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해와 검색이 가능한 컨텍스트를 가진 지식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 지식들을 기반으로 뭐 이벤트 간의 관계를 해석하기도 하고 패턴을 인식하기도 하고 이상 징후를 추론하기도 하는 이 브레인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데이터나 맥락 정보를 검색하고 창조해서 정확하게 이제 응답을 생성하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해지는 부분이 이제 손과 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스플렁크에서는 이거를 실행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AI 툴킷에 에이전트 빌더라는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 액션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배포가 가능하게끔 하는 로우 코드 방식의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구성 요소를 다 조합해서 에이전트로 생성하고 배포하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컨셉이 개념이 단순히 이제 어시스턴트 저희가 질의했을 때 답변 받는 거에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가 스스로 어떤 특정 플로우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뭐 데이터에 억세스해서 그거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조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달해주는 그렇죠. 결과를 만들어 전달해주자는 게 굉장히 요즘 트렌드가 이거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그 핫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이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가장 보편적으로 뭐 많은 조직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기반으로 워크플로우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벤트나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 스플렁크도 운영팀이 있어요. 스플렁크 클라우드 운영팀이 있는데 이게 스플렁크 클라우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배경에서 사실 나오게 된 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운영팀도 그렇고 많은 이제 고객분들의 조직에 있는 운영팀도 그렇고 이벤트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많이 이벤트에 대한 이력이라던가 과거 히스토리가 있는 컴플루언스를 첨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렇게 되면 스플렁크에서 컴플루언스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컴플루언스 참조를 해서 다시 스플렁크 환경으로 돌아와서 로그를 보신다던가 아니면 이슈에 대한 알럿을 보신다던가 그쵸. 하는 식으로 조사 분석을 다시 스플렁크 환경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의사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보통 뭐 지라라던가 아니면 이런 티켓 프로 서비스 나우 같은 이제 티켓 프로세스에다가 그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근데 요 많은 부분들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화를 하게끔 하는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빌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에이전트 안에 이제 각 에이전트들을 MCP를 연결하고 어떤 툴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지정하는 AI 에이전트를 스플렁크 환경 내에서 먼저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대시보드에 AI 에이전트라는 커맨드
를 이용을 해서 사건을 처리할 때 컴플루언스의 MCP를 콜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뭐 스플렁크에 있는 로그 환경을 기반으로 마지막으로 지라의 MCP를 콜해서 지라의 이 티켓에 어떤 번호를 생성하고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 컴플루언스에 있던 내용 그리고 스플렁크 로그에 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줘 라는 식의 보편적인 워크플로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운영팀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지를 컴플루언스를 참조해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들 기반으로 스플렁크에서 조사 분석을 하고 조사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대응한 결과물들을 지라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그렇죠. 쭉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하셨던 이 에이전트 빌더를 이용해서 네. 이걸 다 빌딩을 만들어 놓고 그 빌더가 수행할 수 있게끔 이런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운영자가 각각 한 땀 한 땀 한 땀 접속해서 확인했었다는 내용들을 이 에이전트 빌더가 수행을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작업을 엄청 줄여지기 때문에 운영 효율성이 엄청 증가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써보고 싶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기능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머신러닝부터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스플렁크에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상 징후들, 뭐 미래 예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을 활용했고 그것들을 좀 더 최근에 이제 핫한 이제 LLM 등을 이용해서 그 이용하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단순히 그 질의하고 답변하고의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것들을 실제 해결하는 에이전트가 마치 그 일을 수행하듯이 그 수행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에이전틱 AI까지 이런 모든 쭉 과정들에 대한 여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우리가 스플렁크 내에서 앱들을 이용하고 스플렁크의 그 LLM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했는데요. 이 기능들, 이런 컨셉들이 스플렁크에서 네이티브하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는지,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네. 함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뭔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데이터 처리 이제 스플렁크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 저장, 분석,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거고, 그러면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각화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각화하는 자료는 결국엔 서치 프로세싱 랭귀지라고 하는 SQL과 유사한 이제 그 검색 쿼리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색 쿼리를 하신다라는 거는 또 다른 랭귀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SQL문과 유사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SPL문을 습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주 큰 빅데이터도 검색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아까처럼 상관관계 분석도 매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쿼리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 새로운 거를 또 하나 배우셔야 된다는 게 이제 좀 허들이 될 수도 있었던 게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AI 어시스턴트 4 SPL이라는 것이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이제 질문을 한다라면 어떠한 이제 스플렁크를 아직 배우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분석을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질문만 하신다라면 바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SPL로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차트도 만들고 데이터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이제 SPL 문을 이제 만들어내는 아주 가장 스플렁크에서 보면 AI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AI 어시스턴트 4 SPL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 GPU 서버가 존재를 한다라면 이 고객에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인터넷망과 연결 차단되어 있는 폐쇄망 환경에서도 AI 어시스턴트 4 SPL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고 확인하고 뭔가 대응을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플렁크에서 하기 위해서는 SPL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AI가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라고 이제 질의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SPL을 쓰면은 돼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런 네. 이제 AI 기능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쓰신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기능이긴 하지만 저희는 현재로서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다 이제 고객의 GPU 서버만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이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GPU가 없다 그러면 클라우드와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죠. 비용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면은 결국에 온프렘 환경에서 쓰고 있는 고객도 클라우드에 있는 스플렁크 AI 어시스턴트를 그렇죠.
커넥트해서 쓰실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내가 질의를 하면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줘서 그 SPL문을 우리가 노컬에 GPU 서버가 없더라도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플렁크를 쓰기 위해서, 즉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져 있는 이 스플렁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SPL이라는 랭귀지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AI 어시스턴트 4 SPL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쓰시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어로 질의해서 자연어로 요청해서 그것들을 SPL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들을 가이드 받기 때문에 되게 수월하게 쉽게 편리하게 스플렁크를 쓰실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도 없을까요? 예, 또 보안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율화된 보안 관제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안 관제 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을 하나씩 AI가 대신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안 관제 센터에서 어떤 탐지가 있었을 때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먼저 탐지가 올라왔을 때 맨 처음에 그 티어 1 인력이 이것이 진탐인지 오탐인지를 먼저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탐인지 오탐인지 판별을 해서 이것이 진탐이라고 판별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하고요.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진탐인지 오탐인지를 분석하는 단계를 저희는 트리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트리아지를 AI가 할 수 있게끔 자동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것을,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냥 이벤트를 보고 이것이 진탐인지 오탐인지 판별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내용을 기반으로 AI가 직접 관련된 이벤트 서치를 더 해보기도 하고요. 과거의 처리 내용을 확인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더 수행을 시켜서 이것은 높은 확률로 진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오탐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판별해내게 만드는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은 조만간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다음 단계로는 이제는 진탐으로 판별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또 차후에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조치까지 가게 된다면 이제 진정한 오토노머스가 될 텐데 조치까지 가는 단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우리 보안 관제 환경에서도 그 관제 운영팀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얼럿들,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제 그 인스턴트화돼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그 올라온 것들을 맨 처음에 하는 게 일단 처음에 분류 식별을 먼저 하시는 게 하세요. 이게 정말 정탐인지 오탐인지 미탐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들여다보는데 그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일단은 AI가 해주면서 동시에 단순히 이 AI에서 그치지 않고 에이전트 AI 해가지고 단순히 그 분류 식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까지 찾아서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이러한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어요라고 알려주니까는 그걸 보는 담당자, 관리자, 운영자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신뢰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네, 그리고 조사 분석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베스티게이션 에이전트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어시스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 이벤트에 대해서 AI 어시스턴트가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미리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시는 게 좋겠어요. 혹은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로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권고도 해드리고 그리고 직접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 이게 위험한 액션일까? 이런 식으로 여러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주면서 그 실질적으로 분석 업무에 대한 지식 기반의 도움을 이 어시스턴트가 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사 분석을 마친 다음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나면은 여러분 분석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침해 대응 조사 분석 보고서 이 분석 보고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하고 조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어시스턴트에게 분석 보고서를 생성해봐라고 하면은 보고서도 예쁘게 생성해주는 기능까지 저희가 또 제품에 넣어서 이것은 이미 출시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네.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결국에 보안 관제 팀 인원들이 이제 그 레벨 2, 레벨 3 있는 분들이 사건 사고를 조사 분석할 때
사건 사고를 조사 분석할 때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안 관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제를 할 수 있지만은 분석할 수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 AI를 활용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안적인 것들을 다 요소를 추가해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조사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들이 결국에는 보안에 관련된 케이스들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안에 쓰이니까요. 네, 그렇죠. 혹시 그 보안 쪽 말고 운영 쪽, 옵저빌리티 환경 쪽에서는 뭐 따로 별도 뭔가 없을까요? 물론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IT 운영팀을 위해서는 운영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아마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게 AI 사용해가지고 똑똑한 개인 비서를 하나 팀에 좀 두고 싶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옵저빌리티에 이 에이전트 비서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큐리티와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밤새 이제 울리는 알람이 계속 생기겠죠. 운영 상황에서 울리는 알람을 정리를 해서 이거는 한 건의 인시던트다라고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밤새 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루트커스까지도 분석해주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실 설정을 좀 손봐야 돼요. 컨피그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쿠버네티스 워크로드인 경우에 야물 파일을 설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수정이 필요하면 휴먼 인더 루프를 기반으로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뭐 야물 파일을 수정하거나 컨피그 맵을 수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분들이 원래는 그동안은 알림을 막 쫓아다니시느라 그렇죠. 너무 바빴는데 알림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역할에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조직 내에 이제 IT 운영의 모멘텀을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에이전트 또는 어시스턴트 AI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관제 운영, 보안 관제라든지 IT 운영, 네트워크 운영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스플렁크 쪽으로만 다 가져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다른 방법이나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AI를 이용하신다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가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플렁크 MCP를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AI 기능을 이용한다라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텐데 담당하시는 데이터만 지금 핸들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면 네트워크 아니면 인프라에 관련된 거면 인프라. 이렇게 데이터들이 사일로화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상대방의 파트 영역에 이제 또 침범하지 못하게끔 조직의 문화가 또 그렇게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제 스플렁크는 이렇게 사일로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스플렁크 데이터 플랫폼으로 다 수집을 해서 AI와 연결을 하셨을 때 진정한 이제 가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트워크 데이터만 가지고 했을 경우는 플로우 데이터 위주로서 어떤 장비들에 대한 인시던트만 위주로 나오게 되지만 IT 데이터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로그까지 수집을 하시게 된다면 실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의 장애가 났고 이 장애가 난 루트 코즈가 무엇이었고 누구의 작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통합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통하면서 이제 실제 장애 분석을 각 팀별로 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제대로 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양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데이터 종류가 한 곳으로 모였을 때가 진정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데이터들이 다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 있고 분산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분산된 것들이 서로 간의 이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할 수가 없는 상관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스플렁크로 다 넣는다고 하면은 베스트이겠지만은 스플렁크로 다 넣으면은 결국에 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다 넣어주셔야지만 되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쌓으셔야 진정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비용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말하려고 했는데 네. 그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이제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스플렁크에서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곧 5월경에 다음 달경쯤에 이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S3라고 하는 이제 가장 저렴한 데이터 스토리지를 이용을 하면서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를 이제 스플렁크로 프로모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데이터를 프로모션하고 이것을 AI로 돌릴 수 있고 스플렁크 안에서 연관 검색을 또 해보면서 다양한 형태로 AI를 돌리시면서 대시보드도 만들고 얼러팅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본연의 기능으로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OD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가 레이크에 존재한다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때 데이터를 꺼집어내서 한번 분석이 필요할 때 이때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셔서 이때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시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조사 분석이 필요할 때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AI를 돌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머신러닝 데이터나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데이터 AI 쪽으로도 머신 데이터 레이크에서 직접 액세스를 하면서 데이터를 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시스코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개념 안에서 스플렁크가 머신 데이터 레이크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머신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핸들링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머신 데이터 레이크로 먼저 이관을 하시고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저희 쪽으로 프로모션을 하시면서 사용하신다라면 비용을 아주 경제적으로 줄이시면서 그리고 중요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다 액세스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스플렁크 기존의 스플렁크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아주 고속으로 즉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수집해서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가 모두 다 그렇게 즉시 검색 가능해야 되는 그 데이터 분류를 하자면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는 아니란 말이죠. 예, 어떤 데이터는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색되어지지 않아도 일단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해냈다가 이것을 AI 모델 트레이닝에 쓸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그냥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어디 혹은 사고가 있었을 때 한번 그쵸. 열어봐야 되는 데이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미드 피델리티나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렇게 미드 피델리티나 로우 피델리티를 모두 다 스플렁크에 즉시 검색 가능한 형태로 넣으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드나 로우 피델리티는 훨씬 더 저렴한 데이터 레이크에 쌓아두시고 하이 피델리티 데이터를 스플렁크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시는 체계로 가져가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또 제공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그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만 할 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도 우리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방법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플렁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제 프로모션 해가지고 스플렁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데이터 레이크에서 직접 그 시메틱 서치가 벡터 유사도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벡터 DB를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이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유사도 서치를 해서 지식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아까 전에도 우리가 그 LLM 얘기하고 AI 얘기를 했는데 AI가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학습할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 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액세스해서 그 정보들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단순히 그 저희 스플렁크 머신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클라우드에 있는 AWS에 있는 이런 스토리지라든가 S3라든가 또는 이제 별도의 그 서드 파티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조차도 저희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네. 이런 컨셉이 바로 이제 시스코의 데이터 패브릭 그렇죠. 인 거죠? 페더레이티드 예. 서치. 그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 머신 데이터 레이크에 있든 아니면은 별도로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또는 서드 파티가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필요로 할 때 적시적소에 우리 스플렁크에서 서치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업데이트해서 보실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컨셉이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캔버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런 GUI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모든 기술을 집대성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네트워크에 이상 트래픽이 발생했다라는 경보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렇게 스플렁크 서치 화면에서 SPL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예, 이제 AI 캔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AI가 내용들을 분석을 하고 화면에 이렇게 카드로 직접 띄워드리는 것이죠. 예, 네트워크 액티비티가 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행위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 분석을 하시거나 조사를 하실 때 왼쪽에 보이는 채팅창을 이용해 가지고 추가 질의를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네트워크 이상 행위가 있었을 때 해당 시간대에 로그인 이벤트를 한번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같은 시간대 로그인 이벤트를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역시 추가 카드로 띄워드리는 것이죠. 여기 로그인 이벤트에도 이렇게 딱히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맵도 확인해 봤는데 네트워크 맵에서도 딱히 어떤 오류가 보이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분석돼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SPL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분석한 내용의 SPL을 가져다가 역시 스플렁크 서치 화면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하시거나 추가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검색 결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때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 비정상 네트워크 행위가 있었던 유저는 누구냐라고 확인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해서 확인해 봐라 했더니 해당 액션은 앤드류라는 유저가 액션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앤드류가 실제로 어떠한 명령어를 수행을 시켰는지를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추가 질의를 해봤을 때 해당 유저가 정보 유출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빠르고 또 쉽게 확인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게끔 탐지류를 만들어봐.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탐지류를 생성해서 탐지류 적용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분석하고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인력을 이 사건으로 인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다렌을 이 사건에 추가를 시키고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를 역시 AI가 작성하게 만들어서 이 훌륭하네요. 서머리를 다렌에게 제공해 주면서 이 사건은 우리 같이 해결해 봅시다라고 다렌을 초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렌을 초대해서 두 분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IP에 대한 차단 조치를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경보의 내용을 파악하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도 지금까지 만들어봐 보고서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체계가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다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 세대라서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할 때만 해도 이제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써가지고 되게 많은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고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2세대 그 GUI라고 하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GUI에서 체크하는가 됐고 3세대가 이제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블루프트의 시대. 그렇죠. 그렇죠. 블루프트를 블루프트의 이용한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인터페이스가 이제 3세대가 되지 않을까. 네. 이거에 있어도 역시 스플렁크와 이제 시스코가 그런 부분들을 잘 리드해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그 저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미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벌써 이제 1시간 반이 거의 다 됐고요. 이제 7분이 남았습니다. 7분이 남았는데 저희가 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스플렁크와 AI죠. 스플렁크의 AI는 무엇이다를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물론 모델 뭐 이런 것도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들이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할 수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면 그것들을 응용할 수가 없습니다. 활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GPU가 중요하다. 메모리가 중요하다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고 감히 데이터가 있어야.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 하지만 그것도 우리 현지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머신 러닝, 그다음에 딥 러닝 이런 콘텐츠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들을 AI가 알고리즘이 학습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특정 이상 행위
또는 별도로 뭔가 미래에 발생될 이런 행위들, 뭐 CPU 사용량이 점점점 늘어난다, 또는 뭐 메모리 사용량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내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저희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8년 전, 9년 전부터 이런 거에 관련된 앱들을 내놓고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왔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 결국에 지금 현재 세대는 이제 LLM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LLM을 스플렁크와 얼마나 잘 연동시켜 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키 포인트일 거인데요. 그런 것들이 앞서 보셨던 이런 설명해 주셨던 다양한 그런 예시들을 보았을 때 스플렁크의 이 LLM이 거의 네이티브하게 연계가 돼서 MCP들을 활용하고 저희가 그 별도의 그 컨테이너 환경들 만들어서 연동하고 레그 구성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스플렁크만큼의 이렇게 그 LLM 모델과 잘 연동돼서 네이티브하게 잘 연동돼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 LLM 모델과 같이 이 모델에서 시스코가 제공하는 시큐리티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경량화된 이 모델을 이용해서 보안 관제 환경에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저희가 그 모델이 아웃데이트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아웃데이트된 데이터들, 신규로 발생되는 이런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들을 라그 구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단순히 이 데이터만 그 데이터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로 뻗쳐 있는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다양한 모델들과 같이 연계해서 MCP라고 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얼마나 잘 연동되는지까지 잘 보여드렸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에서 미래로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AI 어시스턴트도 있지만은 에이전틱 A라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고객분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스플렁크와 시스코가 계속 잘 레디를 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피처, 기능들, 그다음에 솔루션들을 계속 내놓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고객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AI를 이용해서 이런 보안 관제 환경이든 IT 운영 환경이든 이런 환경에서의 이슈들, 문제들, 그 다음에 뭐 미래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대처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가 스플렁크 AI가 제공하는 거라고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외에 혹시 더 추가로 보태실 게 있으실까요? 그냥 저는 거의 지금 1시간 반이 지났고 시간이 거의 5시 반이 돼서 원래 이런 컨퍼런스는 빨리 끝내드리는 게 맞아요. 너무 많이 네, 했어요. 맛있지 예. 않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나갔어라고 생각할 줄 알아. 30분 정도 지난 30분 것 된 것 같아요. 같으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로 스플렁크 시스코에서 이런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추가로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이걸로 저희 세션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